안녕하세요. 마음대를 씻어주는 시인의 황인근입니다. 34편 공황장애 출발하겠습니다. 이 공황장애는 저하고 참 인연이 깊죠. 추억의 질환입니다. 저를 마음병으로 이끌어줬고 또 그 마음병으로 인해서 제가 또 이렇게 심리 부분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였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또 많이 앓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이거든요. 유명 연예인들도 이 공황장애를 앓는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자기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엄청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두려움이 극도로 치달아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공황장애다. 만약 밤길에 호랑이를 만난다면 누구나 혼비백산할 것이다. 하지만 별일도 없는 평소에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공황장애다. 공황장애는 칠정병의 하나로서 심리적 과민 반응이다. 공황장애 환자들은 정말 위험 요소가 없는데도 그렇게 반응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위험 요소는 잠재하고 있잖아요. 다만 그것을 좀 더 실체에 가깝게 느낀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한번 차분히 살펴볼게요. 공기업에 종사하는 30대 후반의 남성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안정된 직장과 가정이 있어요. 그런 저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왔는데 왜 그런 걸까요?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이루셨음에도 뭔가가 두렵다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외부적 안정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불안정성을 체감하고 계신 거죠. 굉장히 제가 어렵게 좀 얘기를 했네요. 제가 대체 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생로병사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일이 다 괜찮은데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생로병사에 대한 부분이죠. 특히 로병사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런 걸 느끼는 데서부터 공황장애가 출발한다는 거죠. 삶의 위험 요소들은 지금 당장이든 차후든 항상 존재한다. 당장 내 눈앞에 닥칠 수 있는 사고도 그렇지만 길어봤자 몇십 년 후에는 꼭 찾아오고야 말 죽음은 더욱 확실한 위험 요소다. 이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한계 상황과 부딪히면서 과민한 신체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은 애초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석가모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한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잖아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또 도피처를 찾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해결책이 있을까요? 한번 나아가 볼게요. 대비할 것이 있으면 대비해야 하겠지만 이 이외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려놓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맨주먹으로 바위를 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불가항력이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죽음을 어떻게 하려는 노력이 그와 같다. 그런 불가항력적 요소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어 뭔가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것이 공황장애다. 해결하겠다 또는 대적하겠다는 그 생각은 오해다. 그러므로 공황장애는 사물 플러스 오해, 즉 오해가 곧 존재부정이죠. 이런 등식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사물이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것을 뭔가 없애려고 하거나 해결 지으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이제 곁들여지면서 공황장애로 발전한다는 거죠. 20대 초반의 여성 이야기입니다. 저는 잠자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거의 한숨도 못 자요. 잠을 자면 꼭 내가 죽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싫거든요. 제가 영영 못 깨어날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요. 이런 질환은 저도 알았거든요. 일명 거면증이죠. 수면을 거부하는 거예요. 즉 잠을 자게 되면 내가 없어진다는 그런 소멸의 공포를 느끼는 거죠. 잠을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증상은 죽음 그 자체보다는 죽음을 거부하는 내 마음에서 비롯되죠. 그 두려움이 증폭되면 공황장애로까지 번지는 거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사실 죽음으로써 소멸될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죠. 존재한다면 허상의 나일 뿐이지요. 이미 존재하지 않거늘 소멸할 것을 걱정하는 것은 소멸되는 내가 존재한다는 착각의 산물일 뿐이죠. 그러나 나라는 것은 그렇게 한정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즉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소멸의 공포인데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멸의 공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멸의 공포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 존재한다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에게 주권이 없다. 이것이 곧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뜻이죠. 아무튼 제 생각과 감정과 몸이 없어지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되죠? 저는 소멸되기 싫으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왜 소멸되기 싫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 1000년만년 살고 싶어요. 그러면 1000년만년 정도면 족할까요? 아니에요. 그 정도도 부족해요. 좋아요. 그럼 한 100억 년쯤 산다면 만족스러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모두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100년도 안 돼서 죽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빚어진 형체는 본래 영혼성이 없는 법이거든요. 그러니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계속 변화해야 한다는 거죠. 공공씨의 느낌은 틀리지 않았어요. 잠을 자는 것은 죽는 것이죠. 그러나 아침에 깨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 둘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야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잠도 죽음도 공공씨에게는 꼭 필요한 것인데 그걸 왜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과 삶은 서로 뗄 수 없는 존재로서 우주 변화의 근본적인 원리다. 우주는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을 통해 영원성을 확보했다. 어제가 죽었기에 오늘이 살아있으며 오늘 하루가 죽어야 내일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삶과 죽음을 대립적 관계로 볼 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될 뿐이다. 사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을 깊이 따져보지 않고 피해가다가 보니까 죽음이라는 엄청난 존재가 던지는 이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한다는 것은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따져보면 죽음이라는 그 실체는 사뭇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죽음은 사실 실제하지 않거든요. 없는 거예요. 죽음은 그저 자연 변화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 점을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해 봐야 되겠죠. 30대 후반의 이 여성은 한 가정을 이루고 온갖 종교에도 귀해봤지만 내면의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며 영생과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했는데도 두려움이 그치지 않아요. 전에 불교를 접할 때 윤회라는 게 있다고 해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지만 결국은 그대로였고요. 그러다가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불면증만 심해지고 있어요. 두려움이란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만들어낸 허구의 감정이에요. 아주 어린 시절의 나는 요즘의 나와 다른 사람이죠. 오늘의 나는 이미 어제의 나와 달라요. 아침의 나 또한 오후의 내가 아니에요. 하물며 전생에 살았던 나, 구원받았다는 나는 누굴까요? 그렇게 다양한 내가 존재한다면 정말 내가 존재하는 걸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하나로 나의 존재를 귀속시킬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전부가 지금의 나와는 관계없다고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해요. 나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죠. 불완전하다는 것은 지켜내야 할 나의 실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본래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생과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도 의미가 없지요.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건 없는 거죠. 항상 변화하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존재는 없다는 건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고정된 존재가 있고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데 이미 고정된 존재가 없고 늘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흘러가는 그 해프닝만 존재하는 거죠. 시간이 멈춰질 수 없듯이 존재도 멈춰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고정된 그 무엇을 인식하면서 오류가 생겨난 거죠. 그리고 그 존재를 지키려고 하거든요. 수없이 변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이 나를 소멸시켜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생각의 착란이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나는 생성하면서 변화하는 존재인데 실체적으로 뭔가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이 착각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겠죠. 제 두려움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래요. 그 두려움은 있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생겨난 허무한 감정이죠. 변화무쌍한 나는 없는 나와 같아요. 그런 나를 어떤 고정된 상태로 잡아두겠다는 것은 매우 허망한 시도이지요.
되지도 않는 일에 대한 노력은 불가항력이죠. 안 되는 일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에요. 네, 안 되는 일을 하려다 보니까 거대한 힘과 맞부딪히면서 거기서 엄청난 두려움이 생겨나고 그것이 증폭되면서 공황장애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게 있는 생명, 이름, 가족, 친구, 경제적 자산, 그 모든 것은 소멸한다. 태양도 소멸하고 우주도 소멸한다. 우리는 그 법칙과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주의 법칙에 어긋나는 내 방식만 고집한다면 당연히 거부와 다툼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의 실전 무술 달인이었던 최배달 선생은 결투를 앞두고 늘 두려워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단지 그뿐이었다. 그는 결코 그 두려움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두려움을 내 마음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인정했기에 더 이상 두려움이 증폭되지 않았고 오히려 큰 부상이나 기타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죠. 건전한 두려움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을 통해서 나의 안전성을 지킬 수 있거든요. 공황장애는 두려움이 증폭된 거죠. 이런 두려움과는 구별해야 되겠죠. 건전한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죠. 일상생활에까지 장애물이 되는 두려움은 예외 없이 존재에 대한 겁으로부터 발생한다.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 저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 시작점이다. 남보다 뛰어나야만 한다는 생각, 남에게 나쁜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 꼭 성공해야만 한다는 생각, 절대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 따위가 존재와의 싸움을 일으켜 공황장애를 부린다. 존재라는 것은 사실 고정된 게 아니죠. 늘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존재 부정이라는 말을 쓰고 존재 인정이라는 말을 쓰지만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존재하는 것이지 고정된 존재는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돌을 보더라도 저 돌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이렇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이 평형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 현대 물리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고소공포증, 사회공포증, 폐소공포증, 대인공포증 등도 모두 강박이가 내세우는 존재부정의 심리에서 비롯된다. 죽음뿐만이 아니다. 사소한 뭔가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공황장애는 촉발될 수 있다. 심지어 먼지와 같은 티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깨끗해야만 한다. 그래서 먼지, 세균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힘겨운 싸움의 결과로 공황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물론 죽음에 대한 부정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의 온상이다. 시기와 질투심도 결국 내 생활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생각이 죽음을 연상시키고 그로 인한 두려움이 일으킨 감정이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허상을 깨친다면 불건전한 두려움이나 시기와 질투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생각이 참 많은 30대 초반의 청년이 말했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참 부담스럽고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혹시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점이 있나요? 제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죠. 남들은 단점이 없고 나만 단점을 가졌다고 오해하거나 나의 무능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니까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잘난 점에는 감사하고 못난 점에는 겸허해진다면 한결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나를 인정하면은 남에게 나를 내보이기가 한결 편해지거든요. 나의 달동네를 인정하는 것, 나의 달동네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나를 용서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시작되거든요. 우리에게 건전한 두려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내 생활이 절제되고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 건전한 두려움이 없다면 두려움 불감증 환자가 된다. 그는 통제불능의 망난이다. 누가 그와 교류할 수 있겠는가? 옛 선비들은 이를 경계하여 하늘을 경외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다. 악한 내 생각과 악한 내 행동을 경계하면 두렵지 않다. 이를 경계치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 두려움이 증폭된다. 그래서 사단지심이라고 하잖아요. 인의예지. 의는 수호지심이라고 했는데요. 이 수호라는 것은 부끄러워하고 미워한다는 뜻인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경계한다는 거죠. 내가 자연 법칙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점을 경계한다는 거지요.
인정할 줄 아는 게 곧 선한 마음이다. 선하게 살수록 예법을 지킬수록 내 마음에는 불필요한 긴장감이 해소되고 두려움은 멀어진다. 그러므로 맹자께서는 어진 자는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인자무적이죠. 내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사물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면 공황장애 따위에 시달릴 일이 없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된 건 없는데 나를 고정된 그 무엇을 묻고자 하거나 나를 고정된 그 무엇을 인식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불강력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공황장애를 불러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 그 변화 속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생성과 소멸도 나라는 거고요. 삶과 죽음도 나고요. 나와 나 아님도 나라는 거지요. 두 개의 패러다임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면 공황장애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동네 달동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계, 해동네가 달동네로 가고요. 달동네가 또 해동네로 오거든요. 해동네 속에 달동네가 있고요. 달동네 속에 또 해동네가 있어요. 이런 인식을 충분하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현실 세계, 존재 세계와 다투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힘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건전한 두려움은 가지되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죠. 이러한 자연의 존재 양식을 잘 살펴서 불필요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루하루 즐겁고 유쾌한 생활을 해보자고요. 저는 35편 정신분열병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평화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